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날짜가 6월 5일. 네, 6월 5일에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1시 반에 시작을 딱 하려고 하니까 좀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저번처럼 2시 50분 45분까지였죠. 50분까지였나요? 네. 2시 50분까지 볼 거고 뭐 채점해서 최대한 빨리, 저번에도 제가 화요일 저녁쯤에 올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쨌든 빨리 해서 화요일 저녁이나 뭐 늦어도 수요일 오전까지는 제가 채점을 해서 점수를 올리도록 하고, 그래서 수요일에는 따로 뭐 수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답안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뭐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어쨌든 채점된 답안지를 들고 올 테니까. 근데 저번처럼 똑같이 제가 스캔해서 올리기도 할 거니까 혹시 뭐 다른 일정이 있거나 뭐 다른 시험 공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뭐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번에는 기말이니까 제가 최종 성적도 합산을 해서 학점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뭐 중간고사 점수랑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공지사항에 성적 확인 이런 것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 관련해서는 뭐 저번이랑 비슷하게 A4 용지 한 장 정도 가지고 오셔도 되고, 뭐 난이도는 저번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쉽게 해서 80분 안에 그래도 문제를 좀 다 풀어볼 수 있고 고민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있게끔 해서 문제를 낼 텐데, 뭐 책에 있는 뭐 정리의 증명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과제 문제랑 비슷한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책에 있는 문제들인데 제가 뭐 과제로 내지 않았던 문제들, 뭐 그것들 중에서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좀 과제 문제랑 비슷한데 연습 문제 있는 것 중에 과제 문제랑 비슷한데 제가 안 냈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 정도 잘 보고 과제 문제 잘 푸실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시간을 배분을 잘 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냥 저번 시간에 월요일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면서 좀 책에 있었던 중요한 정리들 같은 거 다시 한번 언급 위주로 하고, 제가 뭐 책에 있는 연습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책에는 없는데 그래도 좀 좀 잘 알고 있었으면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했었던 거는 이 11장에서 연속성 관련된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속함수의 성질들 이런 거 좀 많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4a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연속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뭐 엡실론 델타 같은 걸로 정의를 했었죠. 근데 엡실론 델타로 당연히 증명을 해도 되고, 뭐 극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극한에 대한 거를 이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를 보면은 되고, 뭐 제가 이거는 따로 파일은 안 올렸는데 그냥 그 예전에 했었던 거 그냥 몇 개 뭐 일부 지우고 한 건데, 네,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연속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래서 그 함수값 잘 존재하고 좌극한 우극한 잘 존재하면은 하고 얘네 둘이 같으면은, 얘네 세 개가 전부 다 같으면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했었고,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11.4b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어느 한 점에서 그 점에서 연속이고 값이 양수면은
그 주위에서는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었죠.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는 어쨌든 한 점에서 x0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어쨌든 0이 되는 경우인데 어쨌든 연속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싶어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0보다 크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연속성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었던 것처럼 뭐 리밋 로케이션 티오렘이라든지 뭐 펑션 로케이션 뭐 이런 것들 또 다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11장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뭐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연속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 다 잘 된다는 거.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사칙 연산들 다 잘 된다. 당연히 조심해야 될 거는 0으로 나누는 것만 빼면은 사칙 연산들은 다 잘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어떤 f가 연속이면은 이따가 뭐 확인할 텐데 f가 뭐 어떤 x0에서 연속이면은 절대값을 취하는 것도 연속이 된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칙 연산들 잘 해도 여전히 연속이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합성하는 것도 뭐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합성 함수에 대해서도 연속이라는 거 다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거는 요 정리를 많이 쓰죠. 이 sequential continuity theore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은근슬쩍 많이 쓰고 있었던 내용인데 뭐 sin n분의 1이 0으로 간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리밋을 안으로 넣었죠, 그렇죠? 리밋을 안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짓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xn이라는 수열이 a로 수렴하고 f가 a에서 연속이면 얘가 여기로 수렴한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거를 뭐 이렇게 리밋 폼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잘 많이 활용하는 때는 어떤 게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죠 그 연속이 아니라는 거를 보일 때 요거를 많이 썼었는데 뭐 요런 예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책에서 또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코사인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분의 1 같은 거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떻게 보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x가 0으로 가면은 x분의 1은 뭐 플러스 뭐 우선 우극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얘가 오른쪽에서 오니까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텐데 코사인 안에 있는 게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류의 증명은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두 개의 수열을 잡으면 됐었는데 뭐 이런 두 개의 수열을 잡는데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열을 잡았는데 얘가 둘 다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극한이 잘 존재한다면 만약에 뭐 L이라는 값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잘 써보면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얘가 뭐 L이라고 존재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fx라는 거를 0이 아닐 때는 코사인 x분의 1로 정의를 하고 x가 0일 때는 L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f는 연속이죠, 그렇죠? x는 0에서
연속이 됩니다. 뭐 사실 뭐 코사인 x분의 1은 x분의 1 때문에 x가 0인 점에서만 문제가 되지 x가 0이 아닌 곳에서는 뭐 극한이 다 존재 잘 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연속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수열을 생각하는데 두 개의 수열은 둘 다 0으로 가고 서로 다른 수열입니다. 그리고 뭐 다 0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f가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xn을 생각하면은 얘는 코사인 2n 파이인데 얘는 항상 1이죠. 그렇죠? 왜냐면 코사인 2n 파이는 그냥 그 자체로 1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yn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코사인 2n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가 돼서 항상 코사인 파이랑 똑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속이면은 이제 모든 수열을 가지고 와도 0으로 수렴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전부 다 L이라는 뭐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이용을 할 때 요 내용들 이 11.5에 쓰였던 Sequential Continuity Theorem이 이런 곳에서도 쓰이고, 우리가 12장 13장에서 또 연속이고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와서 연속이니까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11.5에 나와 있는 그 Sequential Continuity Theorem은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그 자체로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 가지 다른 정리들을 증명할 때 많이 등장을 했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은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연습 문제를 제가 뭐 많이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절대값 붙인 게, 이게 f가 어떤 x0에서 연속이면 절대값 붙인 것도 여기서 연속이네. 역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역이 아닌 발레를 들면은 우리가 절대값 붙이는 거면은, 그러니까 절대값 붙인 거에서 발레를 찾으려면 얘가 부호가 계속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하면은 f가 뭐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면은 절대값 f가 그냥 f거나 마이너스 f 둘 중에 하나니까 음수 양수 바뀌는 거 생각을 해야 돼서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0에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인 거 생각하면은 얘는 뭐 안 되죠. 그렇죠? 얘는 f가 x0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얘가 항상 성립하는 뭐 이런 델타가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는 절대값 f니까 우리 찾아야 되는 거는 얘도 뭐 똑같이 어떤 뭐가 있어서 x-x0가 이제 뭐보다 작으면 보여야 되는 명제는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운이 좋게도 뭐 당연히 이게 성립하니까 되는 건데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작은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이제 성립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얘를 이렇게 쪼개고 나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되고 뭐 A, B 위치 바꿔서도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도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부호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얘 왼쪽으로 넘겨서 생각하면은 절대값 fx 빼기 얘도 이제 뭐보다 작고 얘도 뭐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취한 것도 당연히 뭐보다 작겠죠. 그래서 절대값 붙이는 것도 아까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거로 나누는 것들은 다 연속이 잘 보장이 됐었고, 특히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절대값 붙인 것도 잘 연속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거 책의 연습 문제 제 번호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11.4에 FG가 연속이면은 얘네도 연속임을 보이래요. FG가 연속이면 얘네도 연속이다. 우리가 뭐 맥스 미니멈 이거를 뭐 굳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맥스 미니멈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둘 중에 큰 거, 뭐 같으면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작지 않은 거, 뭐 맥스는 둘 중에 큰 거, 얘는 작거나 같은 거. 네. 그래서 이거 고르는 앤데 얘도 연속인 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얘도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쟤도 어쨌든 함수인데, 그쵸? 둘 중에 뭐 맥스나 미니멈이랑 비슷비슷할 테니까 하나만 해보면은 좀 감이 올 텐데, 매 x마다 이제 둘 중에 비교를 해서 큰 거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를 뭐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f가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g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맥스라는 함수를 찾으라라는 얘기는 두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큰 것들을 골라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에서 여기, 여기,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FG가 연속이면은 얘도 연속일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FG가 안 끊어져 있고 맥스 미니멈도 어쨌든 바뀌는 점이 얘네 두 개가 만나는 점일 테니까, 왜냐면 같아지면 fx랑 gx 같으면은 뭐 그 값을 뱉어내고, 둘 중에 대소 비교를 해서 큰 게 있으면은 뭐 큰 거를 골라주고 작은 게 있으면 작은 거 골라주니까. 그래서 얘도 미니멈도 생각해보면 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끊어지는 점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도 연속이냐 뭐 연속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연속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말로 증명을 때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로 때우는 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요런 한 가지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은 뭐 A, B 둘 중에 큰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은 비슷하게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식이 이제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맥스라는 거는 결국 둘 중에 큰 거를 잡는다는 얘기니까, 얘는 앞에 있는 거는 2분의 a 플러스 b니까 더 뭐 건들 거 없고,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b니까 a가 b보다 크면 쟤는 앞에 거 그대로고 뒤에 거는 그냥 나오니까 a를 출력하고, 만약에 얘가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테니까 b를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니까 a가 b보다 크면은 a를 주고 a가 b보다 작으면 b를 주는 그러니까 맥시멈이랑 똑같은 함수죠, 그렇죠? 미니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또 위에 있는 거에서 부호만 바뀐 거니까 똑같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이랑 미니멈도 결국 뭐 맥시멈 하나만 해보면 이런 함수도 결국은 이렇게 맥시멈으로 쓰긴 썼지만 우리가 잘 아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아는 형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니까 FG가 연속이면은 2분의 F 더하기 G도 연속일 거고 뒤에 2분의 절대값 F-G도 연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F-G 연속이고 절대값을 취해도 연속성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2분의 절대값 F-G도 연속이니까 두 개 더한 것도 연속이 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문제를 풀어보면 F가 연속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고 X에 대해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제가 지금 푸는 게 꼭 시험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위해서만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내용을 잘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FA 더하기 B가 FA 더하기 FB로 쪼개지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FX는 1차 함수다. 여기서 C는 특별히 F1로 골라지든 이런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역은 성립하겠죠. FX가 CX면은 이렇게 더한 게 쪼개지고 뭐 연속이고 다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뭐 책에서 나와 있는 힌트처럼 우선은 자연수에 대해서 F0은 0이죠, 그렇죠? F0 더하기 F0이니까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1은 C니까 왜냐면 여기다가 F1은 대입하면은 10 대입하면 F1은 C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F2는 F1 더하기 1이니까 이 F1이어서 이 C 뭐 귀납적으로 아예 보일 수가 있겠죠. 3F1이 될 테니까 3C 그래서 이제 FN이 CN이다. N이 자연수면은 뭐 된다는 거는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거는 fx가 cx가 되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선은 한 거는 fx cx가 x가 실수일 때까지 다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자연수일 땐 된다. 자연수일 때 되는 거는 보일 수가 있고 비슷하게 유리수일 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F1은 왜냐하면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다 쪼개지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F1을 Q 곱하기 Q분의 1이라고 쓰면은 얘는 FQ분의 1을 Q번 더한 거니까 Q를 곱한 거고 F1이 C였으니까 Q분의 1은 C 곱하기 Q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F 뭐 Q분의 P 같은 거 이 유미의 유리수를 가지고 오면 얘도 P 곱하기 Q분의 1로 쪼개면 Q분의 1이 P에 있는 거니까 P 곱하기 Q분의 1이 돼서 Q분의 P에 C를 곱한 형태가 돼서 요 fx는 cx라는 게 아까 했었던 거는 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fq분의 p가 c 곱하기 q분의 p가 됐으니까 여기서 qp는 자연수 정수. 왜냐면 요 자연수일 때 했으니까 이거를 빼먹었는데 f0은 fn 더하기 마이너스 n이니까 쪼개서 fn 더하기 f 마이너스 n이어서 f 마이너스 n은 c 곱하기 마이너스 n이 돼서 자연수에 있는 거를 뭐 정수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p가 정수인 임의의 유리수를 우리가 q분의 p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fq분의 p가 c 곱하기 q분의 p가 됐으니까 얘는 요게 유리수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거는 요 fx는 cx라는 게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보였고
정수일 때 성립하는 거 보였고, 그다음에 유리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거 보였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를 보이면 될 텐데, 아직 여기에서 안 쓴 게 있다면, 안 쓴 조건이 있으면은 FA 더하기 FB가 FA 더하기 B가 FA 더하기 FB로 쪼개진다는 거, 요거는 계속 써먹었죠. 근데 아직 연속인 거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요 것들 하면서 연속성 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실수로 얘를 확장할 때 연속성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을 이용을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증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유리 수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Rn이라고 쓰면 어떤 유리 수열, 그러니까 모든 항들이 다 유리수인 거, 어떤 유리 수열을 만들 수가 있냐면, 얘네 Rn의 극한이, 유리 수열의 극한이 x가 되는 이런 유리 수열을 항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실수 x를 이 유리수로 근사시킬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 무리 수열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가 유리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x를 이 무리수들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무리수열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되어 있고, 유리수열을 진짜로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소수점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뭐 루트 2 같은 거 생각하면 1, 1.4, 1.41, 1.414 이런 식으로 유리수들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걸 진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실수를 생각하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인데 이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를 생각을 하면은 Rn 빼기 x의 절대값이 뭐 n분의 1이 되니까 0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은 진짜로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 하나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인데, 제가 책 티오렘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 아마 2점 몇에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2점 얼마에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류의 명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근사하는 어떤 유리 수열을 잡을 텐데, 이런 유리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fx를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연속이니까,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특별히 요 x에 대해서도 연속일 거고, 연속이니까 이제 극한 기호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FRN을 보니까 F 안에 유리수가 들어가 있죠. RN이 유리수니까. 그리고 유리수에 대해서는 그냥 CRN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얘가 실수니까 뭐 더 계산을 못했는데 F 안에 정의역에 유리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X 임의의 실수 X를 근사하는 이런 유리수열을 잡은 거죠. 이렇게 잡고 나면은 우리가 RN을 특히 어떻게 잡았냐면 X로 수렴하게끔 하는 애로 잡았으니까 얘가 그냥 CX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속성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다. 임의의 실수,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아이디어는 요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또 모든 실수, 어떤 실수 x가 주어지더라도 x를 근사하는 어떤 유리 수열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12장에서는 우리가 뭐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거는 중간값 정리, 아니면은 이 볼차노 티오렘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도 중간값 정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f가 이 닫히는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렇게 양 끝점에서 차이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걔를 함수값으로 하는 정의역의 어떤 c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거 구간을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어쨌든 뭐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컴플릿니스라고 부르는 완비성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특히 완비성에서도 여기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어쨌든 이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이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어떻게 했는지 꼭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중간값 성질이라고 해서 뭐 연속함수면 중간값 성질을 반드시 갖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중간값 성질을 가지면은 반드시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발레 같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중간값 정리에다가 얘만 가지고는 우리가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f가 strictly monotone이라는 성질을까지 주면 그 strictly monotone의 중간값 성질을 가지면 연속이 된다 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역함수가 잘 존재한다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느냐, 적어도 f가 연속이고 strictly increasing이면은 역함수가 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함수 자체도 연속이고 여전히 strictly increasing 하다 라는 얘기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문제를 푸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죠. 그렇게 뭐 책에는 없는 뭐 또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x가 7x 제곱 마이너스 9는 뭐 실수 전체에서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거. 뭐 여기서 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당 포함.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근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끝값의 부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를 그 숫자 두 개를 잘 찝으면은 이제 거기 안에는 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 숫자를 두 세트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아니면 여기서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런 것들 찾아주면은 내가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함수 생긴 형태를 잘 보면은 얘는 우함수죠, 그렇죠? 우함수니까 0보다 큰 쪽에서 하나 찾으면은 반대로 0보다 작은 쪽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함수니까 하나만 찾아보려고 해요. 뭐 제일 쉬운 거부터 찾아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데 갑자기 나는 F3이랑 뭐 F 루트 7 사이에서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진 않겠죠. 뭐 쉬운 거부터 할 테니까. F0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9고, 그 다음에는 F1 넣어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갑자기 뭐 F3분의 2 뭐 이런 거 계산해서 뭐 0보다 작냐 크냐 보고 있으면은 되게 힘들겠죠. 왜냐면 정확히 근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넉넉하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F1도 계산해 보면 F1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이니까 아직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0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다고 이것만 갖고 0과 1 사이에 근이 없다라고도 말 못하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1일 때도 안 되고 F2일 때 계산을 해보면 16 더하기 28 빼기 9니까 35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9니까 F2는 35고, 그래서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구나. 아니면 좀 더 뭐 잘 얘기하고 싶으면은 F1일 때도 음수니까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그러면은 뭐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도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갖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약간 테크니컬한 거긴 한데, 어쨌든 주어진 함수 잘 보고 그 함수가 뭐 좀 좋은 함수면은 좀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F가 A, B에서 연속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무리수래요. 뭐 다 같은 무리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뭐 A부터 B까지 모든 값이 전부 다 무리수면은 뭘 볼 수가 있냐, fx가 그냥 상수함수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뭐 중간값 정리, 만약에 이 문제가 중간값 정리 단원에 있다라고 하면은 중간값 정리를 뭐 사이값 정리를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얘가 그냥 뭐 전범위인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긴 하겠지만, 얘는 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우선은 FA에서의 값을 그냥 C라고 이름을 붙이면 얘 당연히 무리수죠. 그렇죠? 왜냐면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무리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X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FX랑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얘가 C가 다르면, 다르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뭐 작거나 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C랑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X가 여기에 있는데, FA일 때 값이 C고 다른 거 하나 다르면은 뭐 둘 중에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FX와 C 사이에, 왜냐면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니까 이 사이에 유리수가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그 조밀성에 의해서 이런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왜냐하면 모든 뭐 실수 두 개 사이에 유리수 하나가 반드시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유리수에 대해서 뭐 K라고 하면은 fx가 K가 되는 뭐 좀 똑같은 x 쓰고 있으니까 뭐 f 제로 n x 제로가 ax의 존재. 이렇게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성립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함수값이 전부 다 무리수라 그랬으니까 이 유리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유리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니까 fx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직 말을 안 했는데 귀류법을 쓴 거죠. 귀류법.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상수함수면은 뭐 FA에서의 값이 C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fx가 C일 거니까, 만약에 fx가 C가 아닌 점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무리수와 두 무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 유리수 값을 갖는 x가 정의역에 있을 텐데 그러면은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함수 값에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다 무리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모순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 정리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거니까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올 텐데 저희 특히 유니폼 컨티뉴이티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13장에서는 크게 세 개의 정리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운디든지 티오렘이라고 해서 연속 어떤 컴팩트 인터벌에서 연속이면 유괴다. 뭐 위아래로 다 유괴가 된다. 그러니까 위로도 유괴, 아래로도 유괴가 된다. 두 번째로 맥시멈 티오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한 얘기로 바운디드일 뿐만 아니라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최대 최소가 잘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이거 말고 뭐 구간을 구간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거를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말로 부르는 말이 많던데 뭐 고른 연속, 뭐 균등 연속, 평등 연속 뭐 이렇게까지도 부르는데 평등 연속은 따로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쓰고 그냥 우리말로 고른 연속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2학기에 뭐 고르게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더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유니폼하게 뭐가 어떻다, 컨티뉴어스한데 유니폼하게 컨티뉴어스하다, 뭐 수렴하는데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많이 할 텐데 그때마다 뭐 고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임용고시 같은 데서도 고르게 수렴한다, 뭐 고른 연속이란 말을 많이 그렇게만 쓰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고른 연속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뭔지 당연히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고 또 이 고른 연속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있냐면 구간이 컴팩트 인터벌이면 연속이면 고른 연속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른 연속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쉽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고른 연속을 얘기할 때는 어떤 구간에서 고른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한 점에서의 연속을 먼저 정의하니까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구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구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각 점들에 대해서 연속인 거를 그러니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른 연속은 그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어떤 구간에서 고른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정의가 이따 나올 텐데 두 점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연속이냐 한 점 고정시켜 놓고 한 점이 거기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고른 연속에 대해서는 두 점 임의의 두 점 사이를 유니폼하게 줄일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뭐 고른 연속이 아님을 보여라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으면 됐었죠. 두 점 사이는 x 값에서는 차이가 줄어드는데 함수 값에서는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이제 그런 발레를 잡으면 됐었죠. 그래서 뭐 컴팩트 인터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컴팩트 인터벌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속 함수가 어떤 좋은 구간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는데 좋은 구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컴팩트 인터벌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컴팩트 인터벌이 왜 좋냐라고 하면은 어떤 모든 수열에 대해서
얘가 어떤 부분 수열을 갖는데 S 안에 있는 점으로 수렴하는 또 부분 수열을 항상 갖는다는 게 이 시퀀셜리 컴팩트인데, 이 컴팩트 인터벌이 시퀀셜리 컴팩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끊어서 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가 핵심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6의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6이면은 우리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졌어요. 그게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티오렘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였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그 수렴하는 점이 S 안에 다시 들어가 있으면은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중요한 성질을 이 뭐 바운디던스 티오렘이나 맥시멈 티오렘 얘기할 때 많이 증명할 때 이용을 많이 했었죠. 뭐 바운디드 티오렘이랑 뭐 맥시멈 티오렘 같은 거 여러분들이 내용들 당연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13.4에서는 뭐 컨티뉴어스 매핑 티오렘이라고 해서 뭐 위에 거랑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데 뭐 결국 I가 컴팩트 인터벌이고 F가 이 컴팩트 인터벌에서 연속이면 FI도 컴팩트 인터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런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컴팩트 인터벌이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 아까 A, B였으니까 뭐 C, D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C, D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6이라는 걸 뜻하고,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C 이상 D 이하라는 얘기인 것도 되고, 하필이면 얘가 이미지니까 요 C랑 D가 되는 X 값들도 I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오렘 13.4가 앞에 있는 두 개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이 컴팩트 인터벌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들은 이런 좋은 성질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대한 건데, 저도 되도록이면은 시험 문제를 낼 때 각 단원별로 골고루 내고 싶은데 뭐 8장, 9장에는 낼 게 별로 없어서 뭐 과제 문제에서도 비중에서 좀 차이가 났죠. 그래서 아마 11, 12, 13에서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뭐 8장, 9장에서 문제를 안 낸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뒤로 갈수록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 위주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폼 컨티뉴이티라는 거는 그냥 한 점에서 연속 이런 거보다 좀 더 센 걸로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함수값의 차이를 좀 유니폼하게 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 말장난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x 제곱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 비슷하게 뭐 x분의 1 같은 것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우리가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얘기할 때는 꼭 구간을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같은 함수여도 구간이 다르면은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어떤 거에선 되고 어떤 거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는 구간을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바꿨다, 0과 1 사이라는 이런 컴팩트 인터벌로 바꾸면은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구간을 이렇게 바꾸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했으니까 뭐 비슷하게 이것도 한 거긴 한데, 얘가 어떤 0과 1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데, 만약에 구간을 뭐 이렇게 바꾸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를 보이는 게 좀 더 쉽죠. 왜냐하면 내가 델타를 잡을 때 걔가 어떤 x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엡실론에만 의존하게끔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x분의 1 빼기 y분의 1 같은 거 먼저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xy가 다 2분의 1 이상이면은 되니까 얘를 뭐 4델타로 할 수 있으니까 얘를 뭐 엡실론이라고 잡으면 x-y를 4분의 에프실론보다 작게 잡아주면 이렇게 되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려면 뭐 이거를 보이는 방법도 뭐 뒤에서는 뭐 이런 수열 같은 거 잡아서 하면은 됐었는데, 뭐 수열을 잡아도 되고 어떤 두 점만 잡아도 사실 뭐 그게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숫자 하나 고정해 놓고 우리가 모든 델타에 대해서 특히 어떤 거를 잡을 거냐면 x 델타를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뭐 델타가 1보다 작으면은 그냥 얘가 1보다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뭐 y 델타를 2분의 x 델타로 잡으면, 이렇게 잡은 이유는 fx 델타랑 fy 이건 이따 계산할 거고, x 델타랑 y 델타를 생각하면은 얘는 2분의 x 델타여서 델타보다 작은데, 쟤네들의 역수를 생각해 보면 fx 델타랑 y 델타를 생각하면 얘는 x 델타분의 1인데 얘는 1보다 크죠. 엡실론 제로니까. 그래서 그냥 뭐 델타를 1보다 작은 거에서 이렇게 쓰면은 x0랑 y0의 차이는 델타보다 작게끔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는 임의의 델타니까 x 사이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y값,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차이를 보면은 얘는 내가 정한 어떤 엡실론 제로보다 항상 커지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유니폼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예제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냥 유니폼 컨티뉴이티랑 그냥 연속이랑 유니폼 컨티뉴이티랑 뭐 어떤 점에서 잘 다른지 사실 뭐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뭐 시험에서는 물어보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거 좀 우회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 개념 자체도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잘 풀면은 당연히 개념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좀 스스로한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F가 결국은 F가 어떤 컴팩트 인터벌에서 연속이면 그 컴팩트 인터벌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하나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문제 같은 거를 많이 풀어 보시려고 할 때도 어떤 함수가 립시츠라고 부르는데, 립시츠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어떤 함수값의 차이가 요거를 만족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L을 항상 찾을 수가 있으면 어떤 얘는 뭐 x, y에 무관한 상수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함수를 립시츠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립시츠 함수는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함수가 립시츠면 항상 f가 고른 연속이 됩니다. 뭐 당연히 어떤 구간을 얘기를 해야겠죠. 항상 고른 연속이 되게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 했던 것도 고른 연속이다라는 걸 보일 때 뭘 했었냐면 얘를 먼저 계산을 했었죠. fx 빼기 fy를 잘 계산해서 얘를 어쨌든 막 뭐에
이런 꼴로 나타내고 이거의 어퍼 바운드를 잘 찾아서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럼 얘가 m 델타보다 작으니까 얘를 엡실론으로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델타를 n분의 엡실론으로 놓으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립시치면은 이제 요 과정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립시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할 텐데 f가 뭐 어떤 함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립시치라고 하면은 어찌 됐든 이런 좋은 상수 L이 존재하니까 이 상수 L에 대해서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얘가 L 델타니까 엡실론이라고 해서 델타를 L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으면 되니까 어떤 함수가 립시치 함수면은 어떤 구간에서 립시치 함수면은 항상 고른 연속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거인데 어떤 양수 알파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족한다, 뭐 이런 것도 뭐 부르는 이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도 여전히 고른 연속이 될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얘가 L 델타 알파인데 얘를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델타를 L분의 엡실론에 알파분의 1승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많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알파가 2다 그러면 얘는 뭐 델타 제곱이 될 거니까 얘를 2분의 1제곱이니까 뭐 루트 델타를 루트 L분의 루트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루트 엡실론으로 잡아도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되죠, 그렇죠? 이거는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면은 고른 연속이 잘 된다. 그다음에 또 아마 뭐 과제 문제 중에 뭐 이런 루트 x가 뭐 얘가 여기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연습 문제 중에 f가 코시 수열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어떤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고 AN이라는 수열이 거기서 뭐 코시 수열이면 FAN도 코시 수열이 된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 혼자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조건들이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또 좀 많은 거를 공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꼭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그냥 컨티뉴어스로 바뀌면은 조금 더 약해진 거죠. 약해지면은 그래도 여전히 FAN이 코시 수열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좀 감 같은 게 있으면은 얘가 그냥 연속인 거였으면은 그냥 연속일 때를 풀어보라고 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냈다라는 얘기는 발레가 존재하겠죠. 발레. 그렇죠? 발레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건 아니고 그냥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어떤 코시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코시 수열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는 얘. 뭐 얘 발레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다 발레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발레 잡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검색을 하셔서 뭐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아요. 구간이 0, 1이니까 아까 했었던 것처럼 0, 1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죠. 그리고 n분의 1 같은 거 AN을 n분의 1로 잡으면, 그리고 뭐 컨티뉴어스는 한데 연속이긴 한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는 함수 가지고 오고 AN을 n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코시 수열이 되죠. 이거 코시 수열인 것 만약에 뭐 제가 지금 뭐 얘기했으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텐데
이거에 뭐 발레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될 게 꽤 많죠. 왜냐하면 발레를 잡아야 되니까 우선은 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생각해야 되냐면 연속이긴 한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함수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리고 수열도 코시 수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문장 한 문장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을 가지고 왔는데 얘는 연속이긴 한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진 않다라는 거 보여야 되고 an이 n분의 1이라고 가지고 왔으면 얘가 코시 수열인 거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거 보일 때 뭐 코시 수열인 거의 정의를 이용해서 n분의 1 빼기 n분의 1 막 이러고 있기보다는 수렴하면은 코시 수열이 되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코시 수열이 되겠죠. 근데 FAN 생각해 보면 얘는 n이니까 얘는 0과 1 사이에 잘 있죠. 얘는 n이니까 얘는 코시 수열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발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레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꼭 필요합니다. 뭐 대충 말로 얘기를 해보자면 코시 수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 임의의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거였고 그게 여전히 FAN에서도 보장이 되려면 임의의 두 점 사이를 잘 줄여야만 돼요. 그래서 그냥 컨티뉴어스로는 조금 부족하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정도가 있어야 두 점 사이를 잘 줄일 수 있어야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몇 개 같이 풀어봤는데 아마 과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잘 풀어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답안 예시 같은 거는 빨리 올려드리고 또 채점도 빨리 하고 그 과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답안 예시에는 미처 적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뭐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 저녁 중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